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K리그가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K리그 1이 돌아온 건데 K리그 1 16라운드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라운드 승부 예측 결과는 15라운드 리뷰에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16라운드 프리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김천상무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김천상무의 현재 순위는 9위, 수원FC의 현재 순위는 11위이고요. 지난 라운드에는 3대2 수원FC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상무입니다. A매치 차출이 꽤 많았습니다. 조규성, 권창훈, 그리고 고승범. 물론 고승범 선수 역시 많은 시간 소화하지 않았고 조규성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권혁규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23세 이하 아시안컵에 불려갔다가 지금 복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김천상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이집트전에 드디어 득점에 성공을 한 권창훈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그대로 살려서 K리그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을 김태환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와 별개로 보긴 좀 그렇고 측면 수비진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이유는 권창훈이라는 오른쪽 윙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른쪽 풀백이나 이런 선수들이 잘 플레이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윤성 선수가 오른쪽에서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강윤선과 권창훈이 잘 맞았을 때 권창훈의 파괴력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김천상무의 양쪽 수비진들이 좀 더 잘 살아내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수원FC는 무릴로 선수의 복귀 이야기가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복귀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복귀를 한다면 출전 시간은 어느 정도가 부여가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매치 휴식기 기간 동안 수원FC는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박민규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A매치 기간에는 수원FC 자체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박민규 선수는 경기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박민규 선수 역시 휴식은 했지만 팀의 전술 훈련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박민규 선수를 제외하고도 그래도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 A매치 기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전술적인 것들을 맞춰볼 수 있었다는 게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의 승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수원FC가 현재 흐름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FC는 지난 김천전을 3대2로 승리를 했다는 것, 그리고 김천상무는 A매치에 선수들이 많이 갔지만 수원FC에는 박민규밖에 가지 않았다는 것, 이런 점들이 수원FC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상 라인업을 함께 보면 먼저 김천은 구성현 키퍼, 유인수, 하창래, 정승현, 강윤성, 중원에 문지환, 이영재, 고승범, 윙에는 김한길, 권창훈, 조규성입니다. 아무래도 권혁규 선수가 복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복귀하지 못한다면 문지환 선수가 뛰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창래 정승현 조합이 그대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수 선수의 부상이 좀 아무쪼록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유인수와 강윤성 조합 왼쪽 오른쪽에서 잘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올라와줘야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윙에는 김한길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김경민, 서진수 여러가지 이제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김천인데 어떤 선수들이 출전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수원FC는 유현키퍼 백스리에 잭슨, 김건웅, 곽윤호, 윙에는 박민규와 신세계, 중원에는 박주호, 니실라, 무릴로, 투톱에는 라스와 이승우입니다. 사실 무릴로 선수가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승우를 중앙 프리롤로 다시 한번 두고 이쪽에 김현을 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고요. 다른 선수들이 대부분 휴식을 취했을 것이고 유현 키퍼 역시 휴식을 취하면서 폼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또 수원FC가 잘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를 보면 먼저 김천은 권창훈 선수입니다. 이집트를 상대로 오랜만에 득점을 했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원FC를 상대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K리그 내에서의 권창훈 선수의 폼을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FC는 이승우입니다. 이승우 선수가 물론 중앙에서 프리롤로 뛸 수도 있고 트윈타워가 아니 이제 빅앤스몰 조합을 했을 때는 또 그 측면에서 또 이승우 선수가 해줄 수 있는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서 김천의 중원이 안 좋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승우 선수의 역할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에 라스라는 타겟맨이 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중원을 흔들고 센터백들과 라스가
그 2대1 정도만 나오게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그에게 도움을 못 주도록 하는 것이 수원FC에서는 이승우 선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면 뚫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성무 수원FC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포항슬러스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포항슬러스의 현재 순위는 5위, 강원FC의 현재 순위는 12위가 되겠고요. 지난 라운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슬러스는 고영준이 뛸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낙오가 됐니 뭐가 했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U23 대표팀이기 때문에 고영준 선수가 이 경기에 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수비진이 다시 한번 완전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박찬용, 그랜트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단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김기동 감독이 이 측면에서 포항슬러스의 라인업을 얼마나 잘 들고 왔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지난 대구와의 경기는 김기동 감독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를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잘 보여준 경기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경기였고 재밌는 경기였는데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잘 막아줄 수 있어야 그래야 포항슬러스가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강원FC는 양현준이 뛸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고영준 선수가 포항슬러스에게는 문제가 되는 한편 양현준은 강원FC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현준 선수가 과연 복귀해서 뛸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과연 강원이 하려는 축구가 양현준이 없이 잘 될 수 있을지 그것 역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톱 자원들이 여전히 그리운 강원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수가 좀 더 여름 이적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미리 접촉한 선수가 있다면 바로 이 경기 이후에 또 바로 진행되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데려와서 바로 할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 강원FC는 뭐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상 라인업을 보면요. 일단 두 선수가 모두 뛸 수 있다는 가정하에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은 윤평국 키퍼, 백포에는 심상민, 그랜트, 박승욱, 신광훈. 이것은 이제 뭐 만약에 박찬용 선수가 바로 돌아와서 뛰게 된다면 심상민, 그랜트, 박찬용, 박승욱이 되겠죠. 신광훈 선수가 제외가 되고 신진호, 이승모, 고영준의 중원, 윙에는 임상엽, 완델손, 모세스 이 선수들이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승욱 선수가 신광훈 선수의 자리로 들어가고 박찬용 선수가 이 자리로 들어오는 이런 점들도 충분히 그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박찬용 선수가 이 자리에 박승욱 선수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강원을 보면 유성훈 키퍼, 백스리에는 윤석영, 김영빈, 임창우 윙백에는 정승용과 김진호, 중원에는 서민우, 김동현, 한국영, 투톱에는 양현준과 김대원입니다. 김동현 선수는 국가대표 경기에서 꽤 괜찮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물론 상대가 이집트라는 점은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현 선수가 A매치, A레벨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다는 것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양현준 선수가 뛸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점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포항스틸러스의 경우는 고영준 선수가 뛰지 않는다면 김승대 선수가 전술에 적응을 완벽하게 했고 몸이 괜찮다는 가정하에는 그 자리에 뛸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요. 강원의 경우에는 양현준 선수의 자리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많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키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은 역시 이승모입니다. 제자리에서 계속해서 경기를 뛰니까 조금씩 더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강원 미들진과의 싸움을 잘 이겨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반면에 강원은 김대원 선수가 키플레이어입니다. 양현준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김대원 선수가 해줘야 되는 바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과연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될지 상당히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슬러스와 강원FC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주유나이티드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4위, 제주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2위가 되었고요. 지난 라운드는 인천유나이티드 홈구장에서 벌어졌던 경기였고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유나이티드입니다. 휴식기에 얼마나 잘 쉬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물론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많은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좀 잘 쉬었고 공격진들이 얼마나 다시 잘 돌아갈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격진이 상당히 막강한 상황인데 여름 이적 시장에 추가 선수도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제주 유나이티드는 굉장히 좋은 공격진을 다시금 또 보유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윤빛가람의 빈자리는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윤빛가람 선수가 이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빈자리가 느껴질까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느껴질 거라고 아주 큰 생각이 들진 않고요. 김동민의 빈자리를 뚫는 게 좋은 공격진을 가지고 있는 제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이어서 인천 유나이티드의 관전 포인트를 보면 김동민 선수가 경고노적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이 경기에 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의 센터백 조합이 좀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센터백 조합으로 나올지 예상 라인업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휴식기 이후에 빡빡한 일정이 조금은 들어올 수도 있는 인천입니다. 휴식기를 가지는 동안 어느 정도 체력계 안배는 해놨기 때문에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초반에는 아주 힘든 모습을 보이진 않겠지만 7월 A매치 기간 전까지 또 선수들이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선수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조성환 감독이 되겠고요. 무고사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잘 휴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의 컨디션 역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면 제주는 김동준 키퍼, 그리고 백스리에 정훈, 김호규, 김봉수, 윙백에는 정우재와 안현범, 중원에는 최영준과 이창민, 스리톱에는 제르소, 주민규, 김주공입니다. 물론 김주공 자리에 링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전술적 조합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갈 수 있겠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다 출전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지훈련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A매치 휴식기 동안 부상이 있던 선수가 있다면 또 출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일단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김동원 키퍼, 백스리에는 데브리지, 김광석, 강민수, 윙백에는 이주용과 민경현, 중원에는 이동수와 이명주, 쓰리톱에는 김동혁, 아길라르, 무고사입니다. 백스리 조합은 오반석 선수도 다쳤고 김동민 선수도 부상이 있기 때문에 남은 3명의 센터백이 경기를 잘 뛰어줘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윙백에 있는 이주용과 민경현은 아주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의 폼이 올라왔다는 가정하에 그렇고요. 김동원 키퍼가 이태희 선수로 바뀌는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것 제외하고는 아마도 이 라인업으로 출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키플레이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는 제르소입니다. 인천의 수비진이 약간은 느릴 수 있습니다. 우측 수비라고 써놓긴 했지만 인천 수비진이 다소 느릴 수 있는 점이 있고 특히 데브리지가 있는 왼쪽보다는 강민수가 설 수 있는 오른쪽이 조금 더 느리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제루소나 제주 유나이티드가 되겠고요. 이번 경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제루소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반면에 인천은 아길라르입니다. A매치에 무고사가 다녀왔기 때문에 그 기간에 코스타리카 대표팀에 가지 않았던 아길라르가 제 역할을 해줘야겠고요. 특히 아길라르는 제주 유나이티드를 잘 아는 선수라는 점에서 또 어느 정도 공략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아길라르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 유나이티드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성남FC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성남FC의 현재 순위는 12위, 대구FC의 현재 순위는 6위가 되겠고요. 지난 라운드에는 3대1로 대구FC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당시의 결승골은 고재현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입니다. 지선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감독 문제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요. 물론 또 성남FC에서 이 A매치 기간 동안 잘 점수를 준비를 해왔고 유기적인 플레이가 필요한 전술임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았던 흐름을 생각했을 때 A매치 기간에 잘 준비를 했다면 굉장히 굳이 감독을 바꿀 필요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대구FC는 이진용과 고재현이 출전 가능한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진용 선수나 고재현 선수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시안컵,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제대로 복귀를 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측면인데 과연 이 선수들을 한국에 들어올 수는 있을지,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휴식을 부여할지 아니면 바로 경기를 뛰게 할지 이런 점들이 한번 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마볼이 또 얼마나 준비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난 포항전은 정말 좋은 경기를 해줬던 대구FC거든요. 이런 점에서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해놨다면 그렇다면 대구FC는 성남FC를 상대로 생각보다 수월한 경기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남FC가 유기적인 수비 전술을 가져오면서 대구FC의 공격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파괴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준비를 해놨어야 하는 대구이기도 합니다. 예상 라인업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입니다. 김영광 키퍼, 백후에는 최지목, 김지수, 권한규, 이시영, 중원에는 장효준, 김민혁, 이재원, 구본철, 투톱에는 강재우와 이종호입니다. 이 선수들이 지금은 4-4-2로 좀 보이긴 하지만 사실 수비를 구성할 때는 최지목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김지수가 가운데로 오고 이렇게 3명의 선수가 백스리를 구성하고 장효준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를 해주고요. 이시영 선수가 이쪽 오른쪽에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본철 선수가 윙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공격 상황이나 뭐 이럴 때 중원으로 또 들어와 줄 수 있는 선수이고 강재우와 이종호 조합이 나왔을 때는 또 이 선수들이 스피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강재우 선수 역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뭐 3-5-2와 4-4-2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3-5-2에서 4-4-2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플레이들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유기적인 플레이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 성남이 되겠는데 이런 점을 A매치 기간에 김남일 감독이 얼마나 잘 맞춰왔느냐 이런 부분들이 성남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대구FC는 오승훈 키퍼, 백스리에 김진혁, 홍정훈, 정태욱, 윙백에는 홍철과 황재원, 중원에는 이진용과 라마스, 쓰리톱에는 세징야, 제카, 고재현입니다. 다만 이 두 라인이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이진용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용래, 이쪽에 고재현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정치인 내지는 이근호 선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라인업은 플랜 A가 워낙 확고한 대구이기 때문에 뭐 정태욱 선수의 오버래핑, 김진혁 선수의 오버래핑 뭐 여러가지 대구는 시도할 수 있는 전술들을 꽤 많이 갖춰놓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유리한 점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키플레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은 김지수 선수입니다. 김지수 선수는 장신 선수가 많은 대구의 라인업을 잘 막아줘야 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공격 전개 상황에서도 그렇고 제카, 정태욱 뭐 이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김지수 선수가 본인의 피지컬을 잘 사용해서 경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또 다른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구FC는 세징야 선수가 키플레이어입니다. 공격 전술의 중심이 세징야 선수인데 상대적으로 약한 성남의 수비를 상대로 크랙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고요. 뭐 측면에서부터 플레이를 하면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뭐 이런 플레이를 해줄 수도 있겠고 여러가지 중원에서 풀어주는 플레이를 해줄 수도 있겠는데 세징야 선수의 이런 능력들이 얼마나 성남을 상대로 잘 드러나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는 프리뷰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현대가동입니다.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의 경기인데요. 울산현대 현재 순위는 1위, 전북현대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지난 라운드 전주성에서 벌어졌던 경기는 울산현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당시 결승골은 레오나르도 선수였고요.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울산현대입니다. 박호 선수가 체력을 잘 아꼈을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호 선수는 조지아에서 경기를 다 뛰고 왔기 때문에 과연 이 기간 동안 박호 선수가 얼마나 체력 유지를 잘 하면서 경기를 뛰었을지 혹은 복귀를 해서 또 괜찮은 경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이 좀 중요하게 될 텐데 박호 선수가 얼마나 좋은 모습 보여주느냐가 이번 울산현대와 전북현대 현대가 더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반 순위 싸움에서 이 경기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북현대라는 강팀을 상대로 리그 내 최강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전북현대를 상대로 승점을 얼마나 잘 벌려놓느냐가 울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굳히고 싶은 마음이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해도 여러가지 시즌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울산이 뭐 완벽하게 이제는 뭐 1위를 계속해서 좀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즌의 변수가 많지 않다는 가정하에 울산현대가 1위 자리를 유지하려면 전북현대를 상대로 이번 경기에는 승리를 거둬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전북현대는 이 경기를 못 잡으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울산이 이 경기를 잡았을 때 좋아지는 만큼 전북현대는 이번 경기를 못 잡으면 정말 안 좋아지는 거고요. 휴식기에 과연 어떤 일들을 했을지, 어떤 플레이들을 했을지가 상당히 중요해졌고, 비단 감독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선수들의 집중력이나 동기부여 역시 조금은 떨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송민기 선수의 경우가 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양 팀의 라인업,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현대입니다. 울산현대는 조현우 키퍼, 백포에 서령우, 김영권, 임종은, 김태환, 중원에는 원두재, 이규성, 아마노, 윙에는 박후아, 엄원상, 톱에는 레오나르도입니다. 사실 뭐 이 선수들은 별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뭐 잘 나오는, 계속해서 플랜 A로 취급이 되는, 분류가 되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또 이 선수들이 얼마나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북현대의 경우에는 백3 혹은 백4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백3로 나온다는 가정을 했을 때에는 송범근 골키퍼, 백3에는 최보경, 홍정호, 이용, 윙에는 김진수와 김문환, 중원에는 백승호, 쿠니모토, 김진규, 투톱에는 구스타보와 일류첸코입니다. 구스타보 일류첸코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무래도 전북현대가 울산을 상대로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두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또 해보는 거고요. 백3에 있는 이 최보경, 홍정호, 이용, 이 세 명의 조합이 어떻게 잘 나올지, 아니면 구자룡, 박진섭이 나오게 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얘기를 할 만한 건 있지만, 일단은 이 선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중원에서 어떤 플레이를 해주느냐, 이승기 선수가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 괜찮은 모습 보여줬는데, 백승호, 김진규, 김보경 혹은 백승호, 김진규, 이승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북의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플레이어 볼 텐데요. 키플레이어는 박호와 홍정호입니다. 먼저 박호는 A매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득점도 해줬고 2경기 연속 득점을 했는데, 과연 박호 선수가 체력을 많이 쓴 전북의 우측 수비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울산 현대겠고요. 반면에 전북은 홍정호 선수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홍정호 선수의 폼이 가장 좋아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뭐 라인 조절이든 수비 라인,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비 라인 조율이든 아니면 본인의 수비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정호 선수의 멘탈이 상당히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지난 경기들에서는 홍정호 선수의 멘탈이 온전하게 좋았냐라고 물어본다면 또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홍정호 선수도 멘탈을 잘 잡고 수비를 잘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슈퍼매치죠. 수원 삼성과 앱서울의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의 현재 순위는 8위, 앱서울의 현재 순위는 7위가 되겠고요. 지난 라운드 맞대결에서는 2대0으로 FC서울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당시 결승골은 팔로세비치 선수였고요.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입니다. 주장 민상기 선수가 경고도적 퇴장으로 인한 공백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일단 이한도 선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김건희 선수의 복귀가 언제가 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수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건희 선수라는 톱 자원이 있는 것 덕분에 수원 삼성은 톱 걱정이 아주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건희 선수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톱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안병준 선수와 연결이 되는 거기도 하겠죠. 또 그리고 병근쌤의 첫 슈퍼매치이기 때문에 이병근 감독이 슈퍼매치에 대한 열망을 조금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선수나 코치가 아니라 감독으로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병근쌤으로서의 어떤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요. 반면에 앱서울은 조용욱이 돌아오냐 돌아오지 않느냐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8강에서 탈락하면서 어쨌든 경기는 뛸 수도 있게 됐는데, 이게 또 비행기에서 낙오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조용히 과연 뛸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요. 사실 수원 삼성도 뭐 김태환이나 이런 선수들이 가 있지만, 아주 전력의 중심이 되는 선수들이라 뭐 이 선수가 빠진다고 해서 되게 중차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반면에 FC서울은 조용욱이라는 선수가 상당히 걸출한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상당히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그래도 나상호 선수가 A매치 기간에 아주 좋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만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그나마 좀 다행일 텐데, 황인범 선수의 부상 문제가 얼마나 잘 회복이 되어 있을지, 이런 점들은 앱서울이 꾸준히 충분히
또 고려를 하고 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라인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인데요. 양형모 키퍼, 백포에는 이기재, 볼트위스, 이한도, 장호희, 중원에는 한석종, 사리치, 정승원, 이선에는 염기훈과 전진우, 톱에는 그로닝입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민상기 선수의 빈자리는 이한도 선수가 말 것으로 보이고요. 우측 풀백은 그대로 장호익,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삼선 미드필더에는 이제 한석종 선수가 계속해서 폼을 올리면서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조합은 꽤 지난 경기들과 비슷하고요. 톱에서 그로닝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중원에서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리치, 많이 띄워주는 정승원, 이런 조합들이 그로닝 선수를 좀 더 잘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앱서울은 양한민 키퍼, 백후에는 김진야, 오스마르, 이한범, 윤종규, 중원에는 기성용, 팔로세비치, 임민혁, 스리톱에는 나상호, 박동진, 조영욱입니다. 다만 조영욱 선수가 온전히 경기를 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고, 조영욱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강성진 선수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라인업을 짜야 하는 안익수 감독이 되겠고요. 이외의 라인업은 비슷합니다. 다만 이한범 선수가 부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 경기를 앞두고 경기에 뛸 수 있는 센터백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 그나마 이한범 선수의 몸 상태가 괜찮아서 이한범 선수에게 이 경기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현재 앱서울의 센터백 조합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한범 선수가 돌아와서 한 경기라도 좀 제 역할을 해주고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앱서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키플레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은 그로닝입니다. 그로닝이 터지냐 안 터지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득점은 했지만 그 득점으로 바로 또 그로닝이 올라왔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과연 또 그로닝이 어떤 모습 보여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지겠고요. 서울의 수비는 잘 공략해야 됩니다. 오스마르, 이한범 조합 중에 오스마르는 오스마르지만 이한범 선수의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면 그 점을 잘 공략해줘야 되는 그로닝이 되겠고요. 반면 앱서울은 기성용 선수가 중요합니다. 수원의 중앙을 잘 막아줘야 되는데 상대가 정승원과 사리치이고 이 두 선수는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기성용 선수가 제 역할을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수원 삼성과 앱서울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승부 예측이 있죠. 첫 번째 경기는 김천상무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김천상무의 승리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천의 상황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원FC 수비는 좀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경기인 포항슬러스와 강원FC의 경기, 지난 라운드에서는 무승부를 거뒀지만 이번 라운드에서는 포항슬러스가 강원FC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유나이티드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로 넘어가면 김동민 선수가 없는 인천의 수비진은 생각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 점을 제주유나이티드가 본인의 스피드와 본인의 공격력을 통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무리 없이 승리를 또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성남FC와 대구FC의 경기, 대구FC가 어쩌면 이 경기 좀 무승부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빠질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진용과 고재현이 있다면 성남FC를 상대로 또 괜찮게 플레이를 하고 승리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이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성남을 상대로 대구가 얼마나 좋은 모습 보여줄지를 잘 모르겠고요. 현대가 더비의 경우에는 울산현대의 승리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북이 현재 분위기가 좋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만큼 전북현대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김상식 감독이 각성을 하지 않는 한 전북현대보다는 울산현대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수원 삼성과 앱서울의 슈퍼매치는 이번 경기는 백중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무승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정리하면 이 정도가 나오게 되겠고요. 드디어 K리그가 돌아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K리그가 오랜만에 K리그 1이 돌아오게 됐는데 아무쪼록 선수들이 다치는 일 없이 좋은 경기 많이 보여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